아,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오늘 나오면서 아침에 이렇게 신문 네. 헤드라인들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네. 진짜 네. 마음 아픈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 말할 그런 내용과 아주 밀접히 관련이 돼 있는데, 네. 철강 중견 기업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려고 굉장히 네.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수출기를 다 뚫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려고 다 그 서로 이제 그 합의도 보고 이렇게 됐는데, 네. FTA 조항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허. 한미 FTA 협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 전까지는 관세 방식이었는데 이거를 쿼타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1년에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수출했던 거에 70% 밑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버린 겁니다. 네. 그 이 사람이 물량을 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그 사람은 별로 못한 거예요. 이제 막 늘리려고 하던 참인데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그 기업은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옛날에는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봤어요. 그쵸, 동맹이죠. 예. 그러니까 뭐 작은 동생 정도?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웬만하면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한국이 덕을 많이 봤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좀 뭐 엉터리같이 뭐 한 것들도 꽤 많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냥 눈도 감아주고 뭐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눈 안 감아주는 거예요. 야, 너희만 우리한테 와서 파냐? 우리 것도 사. 그렇죠. 안 사? 그러면 너희도 못 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완전히 무슨 뭐 동맹이고 뭐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냉정해졌네요. 완전히 냉정해진 거죠. 트럼프가 들어서 특히 더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조금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요. 6.25 네. 전쟁이 끝나고 이제 네.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 개발을 시작할 때 네. 박정희 대통령 들어와서 네.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미국이 대한민국 물품들 관세 없이 예. 상당히 싸게 네. 수입을 하고 또 굉장히 그 보호무역을 해줬죠. 대한민국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자국의 보호무역이 한국한테 아니라. 엄청난 특혜를 줬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거 수출 드라이브로 가야 된다. 네. 그 당시의 세계의 그 대세는 수출이 아니고 그냥 자급자족이었어요. 모든 그 신흥 독립국들이 다 자급자족으로 간 겁니다. 자급자족으로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에는 자급자족을 하는 게 맞다고 봤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이나 뭐 이런 데서 수입해서 먹던 거를 우리가 그냥 자체 생산해서 우리가 조달하자라고 방향을 정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기술도 없어. 그래서 뭐 자급자족이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급자족하면 굶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출을 돌린 겁니다. 네. 이제 그 코롱 그룹의 이원만 회장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안을 하고 막 그러죠.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한 것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수출이다. 딱 방향을 정했는데 수출을 어디다가 하지? 할 데가 없죠. 할 데가 없지. 뭐 홍콩, 뭐 일본, 뭐 이런 데다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건 뭐 거기는 관세도 높고, 그리고 한국 제품이 형편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사주냐는 말이에요.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택했던 방식이 뭐냐면 월남전 파병이에요. 우리가 당신네들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월남전에서 사실은 미국이 고전을 했거든요. 네. 네, 자꾸 말이 헷갈리네. 고전. 네, 고전을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누가 좀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한국이 가서 편을 들어준 거죠. 그 대신 야, 미국의 마음대로 팔아. 그런 것도 있었군요. 네, 미국의 마음대로 팔아라. 그리고 월남에서 그 군수물자 조달하고 월남에 그러니까 그 군대와 관련된 공사들이 많잖아요. 항만 공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도로 공사도 해야 되고 뭐 공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와서 한국 기업들이 해라. 이렇게 해서 한국 기업들이 최초로 해외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피로써 어떻게 보면 진짜 무역을 시작했군요. 피로.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해외에 용병 나가가지고선 그래서 먹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네? 과거에는 진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한국도 그랬던 거예요.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고 경험을 쌓고 네, 그렇죠. 또 국내에서 만든 가발이니 무슨 신발이니 뭐 이런 것들 다 미국에다가 컬값에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뭐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미국이 봐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네. 이제 뉴욕에 가면 이제 32번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타운 거리인데 네. 다들 이제 가발 장사부터 시작해갖고 그럼요.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가발 장사로 오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도 박지원 가발 사람 장사니까 여기 하고 정치도 하고 말이죠. 딴소리 하고 있지만 딴소리 하고 네. 그때 미국이 그런 그 문호를 무역의 길을 개방해주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의 지금이 없었죠. 아유,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요. 그 일본한테 수출이 됐겠어요? 안 사죠. 일본 사람들은 외국 물건 안 삽니다. 지금도 안 사요. 일본 사람들은. 네. 그 일본 가보면 자동차들이 온통 일본 차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그래요. 또 게다가 이제 관세도 좀 유예시켜주고 완화시켜주고. 미국이요? 예. 그럼요. 한국한테 진짜 특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특혜. 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큰 거예요. 무역도 시켜주고 여기 한미동맹으로 북한도 시켜주고.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고 우리가 방위비 부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사파들한테는 이게 아주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하고 싶은 일을 못했으니 이것들 때문에 하지만 자유경제 또는 자유를 중시하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천사였다고 봐도 천사였죠, 돼요. 천사였죠. 어떻게 그렇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도움을 받았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한미동맹은 뭐 그냥 계속 있던 거다. 네. 우리가 미국한테 무슨 도움을 받았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큰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 아래서 미국의 해구산 또 방위우산 아래서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우리가 잊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없었으면 오늘날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뭐 동남아시아 잘하면 동남아시아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매우 성공을 했다면 태국 수준 정도 됐을 것이고 그냥 필리핀 정도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여름 되면 이제 우리 여성들이 나가서 옷 벗고 쇼하고 관광지로서 충실히 하고 남자들은 삐끼하고 그쵸?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사실 우리 경제 개발하면서 일본의 그 현지처라는 말을 두고 그때 그런 문화가 있었듯이 그게 이어져서 말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 지금 뭐 우리 직원들 다 삐끼하고 뭐 여기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덕을 너무 잊은 것 같아서 우리 키가 이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키 자체가 작죠. 아마도 최소한 10cm 정도는 작았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미국의 이제 어떤 도움 아래서 경제 성장을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완전히 틀어지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너네 들어오지 마 이렇게 돼버렸으니.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미국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일종의 적성국가처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적성국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지난 9월에 그 T-50 훈련기 입찰이 있었잖아요. 고등훈련기 입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 10몇 조짜리의 대형 프로젝트예요. 카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그 항공 회사죠. 거기에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카이는 미국 기술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주는 게 마땅해요. 그냥 그게 순리라고요. 그걸 당연하게 한국도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무산을 시켜버린 거죠. 그 대신에 한국 대신에 보잉을 선택을 한 거예요. 미국에. 근데 뭐 이유는 무슨 뭐 최적화 낙찰 방식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랬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미국이 카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는 거죠. 왜? 이거는 군사 문제인데 고등훈련기라고 하는 거는 미국 공군의 군사기밀이 나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미국의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고 군사기밀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훈련기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공군의 기밀들이 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못 믿는다, 이제. 이제 못 믿는다. 네, 그거 빼나가면, 그 기밀이 나가면 그게 누구한테 갈 건데? 그건 북한한테 가고, 그게 중국한테 간다는 거예요. 아하. 지금 미국의 최대 적성 국가는 어디냐? 그건 중국이에요. 중국이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네. 그리고 미국의 지금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좀 말 좀 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대놓고 그들의 공식 석상에서 다 대놓고 뭐 밥 먹은 자리 뭐 이런 자리에서 다 중국은 적국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흘러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군사 기밀을 한국 기업하고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 이거는 난센스인 거죠, 미국으로서는. 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무섭다. 그 네. 사업이 100조짜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커질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계속 늘어나면. 비즈니스를 늘리면 그렇게 된대요. 왜냐하면 그 훈련기 다 교체하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 교체하면서 우리는 돈을 벌고 기술 개발해서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럼요. 이거 뭐 돈은 엄청 투자해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으면 거죠. 망한 거네요. 업그레이드는커녕 망한 거네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관심 없을 거예요. 한국 정부는. 망하거나 말거나 뭐. 북한하고만 잘하면 되니까 지금. 망하거나 말거나. 참 그래서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이에요. 그 한국이 FTA만 해도 그래요. 한국이 FTA로 상당히 앞서가던 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무역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국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무슨 내수로 산다? 내수 가지고 한국이 먹고 살면요. 한국은 아무리 잘해봐야 1만 불 소득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뭐 시장이 뭐 손바닥만한데 무슨 거기서 자동차 산업이 가능하겠어요? 인구가 1억도 안 되는. 그 철강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기업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상대방하고 자유무역도 돼야 되고 뭐 이러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스스로도 자유무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 경제를 표방한다고 분명히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 왔죠. 네.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이제. 이제 슬슬 빼는 거야. 자유무역 하려면 이거 미국 편에 가야 되잖아. 그렇죠. 미국 편에 가는 건 싫은 거예요. 왜? 김정은이 싫어하니까. 김정은이 싫어하니까. 네, 김정은이 싫어하고, 그리고 지금 집권 세력들이 맨날 지난 수십 년간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한국이 뭐 미국 식민지라는 거 아니에요? 자주. 정말. 우리 민족끼리. 한국이 미국 식민지예요? 무슨 식민지가 이런 식민지가 다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중국하고 좀 붙어보려고 하는데 중국은 미국의 적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뭐냐면 CPTPP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어렵네요. Comprehensive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이라고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종합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뭐 이런 건데 자 아이고 이게 소리가 죄송합니다. 괜찮은가요 이거? 죄송합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저 잔발 거기다 놨는데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도 생기는군요. 저는 배경음악 넣어주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배경음악이 좋았어요. 이거 같이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나? 조금 교수님 생각하시라고. 너무 길어서. 좀 길죠? 그 플레임이 길어서. 근데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이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12개 국가로 시작했고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본, 또 뉴질랜드, 베트남, 캐나다, 무슨 페루 뭐 해가지고 이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12개 나라를 묶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자유무역을 하자 여기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걸 시작한 이유는 중국을 빼기 위해서였죠. 중국을 빼고 그 나머지 나라들을 미국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이 자유무역 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그것도 그거지만은 야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이 불리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빠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본이 주도를 해가지고 나머지 11개 나라를 묶었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이제 협정 조인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마다 11개 나라 중에 6개 나라인가가 이제 국교의 비준을 받았대요.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빠진 거예요. 아니 이런 안 들어간 거예요. 한국 보고 들어오라고 그랬죠, 당연히. 그렇죠. 빠진 거예요. 왜? 아, 이거 들어가야 되나?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싫어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또 보니까 다 협정 조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주인이 일본인 거예요. 더 싫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더 싫어서 못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중국이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를. 중국이 나 좀 끼워줘 이렇게 된 거죠. 아하. 네. 왜냐? 거기 빠졌다가는 야 이거 불이익 당할 것 같아. 불이익을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거든. 그런데 거기를 들어오게 미국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미국은 빠졌지만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압력을 가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 편이니까. 그래서 야 중국 안 돼.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일본한테 이 주도권을 다 주다 보니까 좀 찝찝하죠. 좀 찝찝하거든요. 네, 일본 놈들이 얼마나 네. 얍삽한데. 네. 그래도 뭐 같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얍삽한 게 있잖아요. 네. 직접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을 그래서 막겠다는 것이고. 자,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지 이제? 한국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아마도 진짜 엉거주춤 그 자체예요. 근데 아마도 분위기가 악화되면 미국이 보이콧을 할지도 몰라요. 한국을. 너네 왜 들어와? 너희는 뭔데? 너희 중국 편 아니야? 이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상 그런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유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는 전쟁이 아니에요. 원래는 윈윈이라고 다 이것들이 네. 예, 자유무역을 하는 양쪽 나라가 다 좋게 돼 있는데 지금 벌어지는 이런 그 국제무역 협정들은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경제가 아니고 전쟁이에요. 그렇죠. 예, 정치이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든 중국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중국을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그랬어요.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었잖아요.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초강대국이 됐죠. 그런데 이제 소련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소련이 까불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야 1970년대 80년대 되면 소련이 미국을 넘어갈 거야 이랬어요. 예. 그래 어떻게 됐어요? 안 됐죠.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레이건이 소련을 완전히 꼬꾸라뜨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붕괴를 시켜버린 거예요. 소련 체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까불었던 게 누구냐? 일본이잖아요. 아, 일본 뭐 박살이 났죠 그때도. 그렇죠. 일본이 조금 있으면 다 미국을 넘어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G2인데 G1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뭐 소니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막 사들인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야, 너희 부당하게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원화 가치 올려.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뭐 완전히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났죠. 지금 중국이에요.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러는 거야. 예, 이건 눈 뜨고 못 보는 겁니다. 미국의 지배층들이. 좀 네. 생각해 보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그 전까지는 그런 대로 되게 네. 네. 부드럽게 일본을 박살내는 것도 그냥 부드럽게 갔는데 네. 중국까지 오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는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내놓고 얘기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네. 뭐냐? 중국의 공산당하고 국가를 분리하는 거다. 아하.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난을 심화시켜가지고 중국 국민들이, 중국 인민들이 공산당을 보이콧하게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녀요. 그 뒤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그런 거다는 거죠, 지금. 소련을 붕괴시켰듯이. 그러면 아마 중국도 붕괴될 가능성이 꽤 있죠. 공산당의 힘이 약해지면.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고 땅은 얼마나 넓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것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은 그게 미국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그럴
그렇겠지만 대개 그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내의 정서가. 네. 예. 그래서 분명한 정서는 중국은 적국이다, 이건. 예. 그리고 북한도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붕괴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중국을 지금 미국이 강하게 견제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내에 아주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빌미 삼아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다. 그렇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이건 북한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건 뭐 우리한테 날라오겠어. 우리가 그냥 퍼부으면 박살나는 건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벙커버스터라는 거 그거 아니야? 벙커버스터. 벙커버스터는 북한에 아무리 그 땅굴이 많아도 그 입구에다가 하나만 갖다 박으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땅굴 시스템 전체가 다 끝나는 거야. 입구에다만 박으면 생매장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뭘 갖다 놓고 말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벙커버스터도 이제는 뭐 더 성능이 개량이 돼서요. 뭐 십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써먹고 이제는 뭐 훨씬 더 많이 개량이 됐대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그렇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중국이고 북한은 중국을 어떻게 하기 위한 아무튼 그런 하나의 수단이다. 뭐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뭐 국제정치에 뭐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딱 비교를 하시니까 국제정치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힘 대 힘 또 이 외교관 진짜 전쟁이죠. 전쟁 뭐 군사 무기를 놓고 여기다 또 전략적 자산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될까를 비교해서 이제 역학을 비교하는데 국제적인 정세를 경제로 딱 얘기하니까 맞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박살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TPP라고 하는 걸 했고 CPTPP. 근데 미국이 빠져나가니까 일본이 그걸 한 거고. 그러니까 나도 들어갈래. 이제 미국이 이제 그걸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거고, 중국이 들어올라니까 뭐 보이콧가 되고 있는 거고, 한국은 어정쩡한 거고, 지금 이런 겁니다. 그거 말고도 또 있는 게 인도 태평양 투자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뭐냐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호주 이 세 나라가 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니 동남아니 이런데 못 사는 나라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렇게 그 길 닦아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걸 왜 시작했냐? 올해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진핑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시진핑의 1대1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도와주는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척하면서 지네들이 이제 등골 빨아먹는 건데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사채업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파키스탄이 지금 국가부도 사태 직면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중국 돈 갖다 썼다가 중국 돈 갖다 쓰고 고속도로 만들고 하다가 완전히 지금 뭐 파산하게 생긴 거죠. 그렇죠. 고리 사채 쓴 거죠. 그런데 중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그 세계를 그렇게 1대1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로 묶어가지고 미국하고 대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보니까 못 보겠거든.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하지 뭐. 그래서 미국은 원래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미국, 일본, 야, 너희도 들어와. 호주, 너희도 들어와. 너희는 확실한 자기네 편인 거죠. 그렇죠. 확실하죠. 확실한 자기네 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좀 내자.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 도와주자. 그 나라 도로도 깔아주고 뭐 다 그거 하자. 그런데 이들이 내세우는 건 뭐냐면, 야, 중국한테 도움 받으면 니네 시진핑 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너희는 독재국가가 되는 거고, 너희 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너희를 종속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고, 중국은 너희를 종속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를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어느 쪽에 설래? 라고 이제 못 사는 나라들에게 선택을 요구를 하는 거죠.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한국은 이제 어떡하냐, 이제. 한국도 웬만하면 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호주만 하잖아요, 한국이. 그렇죠. 한국도 충분히 거기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렇죠. 지금은 미국의 입장에서 저놈 저거
적국인지 이게 뭐 동지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다 빼버린 거죠. 지금 저희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럼요. 중국이 베트남, 어려워지니까. 네. 예. 네. 그렇다면 이런 그 미국과 협력 관계로 인해서 예. 보통 무역의 방어막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예. 그렇지 못하고 중국 편에 서게 되면 불이익은 중국과 같이 다 받고 이득은 그렇죠. 일본하고 호주가 다 가져가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AIIB라고 하는 거 그 네. 은행을 만들었잖아요. 네. IMF하고 비슷한 걸 중국 주도로 만들었잖아요. 한국도 투자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주도로 지금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떡하지? 아마 배제된 것 같고 거기에서 지금 한국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 이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를 쭉 이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네. 배우는 입장에서 듣고 있는데요. 네. 정말 섬찟섬찟한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국제무역 추상적인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기업들한테도 지금 직접 영향이 가고 있는데, 기업들한테도 네. 직접 영향이 가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네. SK 하이닉스니 무슨 삼성전자니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한국 반도체가 뭐 세계에서 이제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죠. 네. 한국이 압도적인 1위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는 40%, SK 하이닉스가 25% 뭐 그래가지고 네. 뭐 전 세계 반도체 70%를 한국 기업들이 팔고 있는데 기술은 한국이 최고는 아니에요. 제조 기술은 한국이 최고이지만 그거 아니고 이제 수많은 원천 기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들은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그래서 인수를 해야 해. 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자기 계열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원가도 떨어뜨리고 품질도 더 높이고 그 반도체 용량도 더 높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내에 뭐가 생겼냐면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예.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가 생겼어요. 네. CFIUS라고 하는 건데 CFIUS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 뭘 하는 거냐? 외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죠. 미국에, 이제 미국 기업을 사는 거니까. 그럴 때, 그 인수하려고 하는 그 기업이 중국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하는 거를 검토하는 겁니다. 중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 여기에다가 기술을 줬는데 그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인수 못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대한민국은 굉장히 불리하네요. 굉장히 불리하죠, 지금.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점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 편에 설래? 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지금 점점 더 확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야,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그 아주 미국 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반도체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서 네. 이렇게 협력도 하고 인수도 하고 몇 가지는 좀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계속 투자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아마 거기에서 걸릴 가능성도 꽤 높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왜냐하면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첨단 기술이 넘어가는 거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용납 못 하겠다는 거죠. 또 중국이 아직도 너희들은 시장경제 국가가 아니잖아. 미국은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 안 합니다.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EU나 이런 데는 중국하고 FTA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너하고는 같이 못 놀아. 너희는 말이야 아직도 국영 기업들 그렇게 많고 말이지 뭐 조금 하면 정부가 인민은행이 돈 풀어가지고 그냥 온통 난장판을 벌이고 막 그러는 나라가 그거 너희하고는 같이 못 놀겠어 이러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 마윈이라고 알리바바 회장이 그만둬 버렸잖아요. 회사 팽개쳐 버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뭐 시장 경제가 아니죠. 시장 경제가 아니야 너희는.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할 자격도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시장 경제를 제법 잘 하다가 점점 거꾸로 이제 중국 경제처럼 돼가고 있는.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삼성전자라든가 뭐 LG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도 받아들이고 또 협력을 통해서 더 좋은 제품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길이 막히게 되면 뭐 애플이라든가 또 일본 기업에게 이제 추격당하는, 아니 뒤집히는, 애플은 뭐 이미 전에 뭐 원래부터 앞서가는 기업이었지만 뭐 소니가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이제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가전으로. 뭐 카메라는 이제 소니가 뭐 캐논과 비등비등 해줬고 우리나라는 뭐 범접도 못하고, 게다가 이제 소니가 스마트폰 시장에 아주 고가형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소리에 아주 강점이 있고 영상에 강점이 있는 회사라 조만간 급속하게 추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외톨이가 되고 중국에도 못 팔고 미국에도 못 팔고. 야, 진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 정도 되면 한국 기업으로는 못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기업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한국 기업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기업이 돼야 돼요. 근데 미국 기업이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사실은.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뭐. 야, 이게 참. 근데 지금 이 경제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고 말이죠. 한미동맹을 통해서 단단한 이 경제동맹까지 함께 가야 되는데 중국의 편에 서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받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뭐 여러 가지 그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하고 경제 파트너십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는 뭐냐면 한국의 수출이 많잖아요, 중국에. 그 수출은 전부 원자재예요. 한국의 부품들을 중국 가서 생산하는 거예요. 중국의 조립 공장을 둔 겁니다. 그게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부품들을 갖다가 중국에서 조립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파는 거예요. 그게 한국과 중국의 관계죠. 중국 내에서는 못 팔아요, 한국은. 팔지를 못해. 중국 사람들이 사주지도 않고, 한국 제품을. 요즘 뭐, 거의 뭐, 삼성전자 옛날에 뭐, 갤럭시는 엄청 팔렸다는데 요즘 안 사고, 요즘은 뭐, 화웨이도 사고, 애플이 오히려 잘 팔린대요. 경제 수준이 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제품을 보이콧을 한다는 얘기는 한국 제품을 보이콧 한다는 얘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이 경제의 방향이 굉장히 암담해지고 있다. 벌써 그러니까, 암담해졌네요. 암담해졌어요. 암담해졌고 단지 국민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통일에 취해가지고 통일을 하면 정말 진짜 망할 텐데 이제 그 남은 것도 지금은 벌어놓은 걸 가지고 이제 살고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를 까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하면 그마저도 못 까먹어. 왜? 벌어놓은 거 다 북한에다가 쓸어 넣어야 되거든. 벌어놓은 걸 다 북한에 쓸어 넣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도 배고파지는 거죠. 일부에선 말이죠. 북한의 뭐 지하 자원이 뭐 몇천조다, 뭐 몇백조다 하면서 통일하면 우리가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뭐 이제 개발이나 여러 가지를. 근데 뭐 히토류가 엄청 많다. 근데 히토류는 지금 대체 물질로 바뀌고 있고 또 우라늄이 엄청 많다. 근데 지금 우리는 원전 폐쇄했고 뭐 얼마나 자원이 있다는 건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원은요. 그거는 그냥 신기루예요. 그렇죠. 자원이 있으면 지금까지 김정은이며 김정일이며 다 팔아먹죠. 돈도 없는데 그거라도 팔아먹어야지 중국한테.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뭐 가져간 거 있어요? 뭐 별게 없는 거예요. 석탄 정도 캐가. 그러니까 북한에 뭐가 있다? 난센스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있었으면 이미 다 판에 갔어. 아니 김일성은 백두산도 팔았잖아요. 그렇죠. 백두산도 절반 파는 거 아니에요? 돈이 되는데 거기 지하자원 자기들 돈도 아니고 야 너희들이 와서 파가라고 안 했겠어요? 근데 파갈 게 없는 거예요. 파갈 게 없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거 파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술도 별게 없고 너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별거
저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진짜 가짜 뉴스다 그거는. 예. 설령 지하자원이 있더라도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지하자원 개발하려면 생각해보세요.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뭐 지금 그거 잘못했다고 얼마나 주잡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 그런 거예요.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10번 투자하면 한 번 성공할까 말까? 그것도 운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100개 정도 여기저기 파면 그중에 뭐 한 7, 8개 성공하는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가 이 자원 개발이거든요. 나머지 90서너 개는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그 자원 개발이 그런 거죠. 네.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 거예요. 네. 북한이라고 달라요? 그나마도 거기는 그게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에 가서 했는데도 예. 제대로 안 됐는데 예. 북한은 아직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했는데 뭐 히토류가 얼마 있고 금이 얼마 있고 뭐 아이 난센스예요. 그죠? 그런 거 있으면 다 파먹었어요. 다 파먹었지. 금은 벌써 파먹었죠. 아니 김정일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얼마나 돈이 필요했겠어요. 네. 사치 요트도 사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왜 참고 있냐고. 거기에 다 저 땅에 묻혀 있는데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 저는 바보는 아니라고 봐요. 김정은도 그렇고 머리 무지하게 좋은 놈이라고 그래도 되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네, 네. 진짜 머리 좋아요. 그러니까 그 2천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노예로 부리고 있지. 그러니까 네. 쥐어짜가지고 다 저만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돈 쓰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거기 돈이 널려 있는데 그걸 안 썼겠어요? 썼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뭐 지하자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고 결국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정신 차렸을 때 적화가 될 수도 있고 미국과 완전히 동맹이 끊어지고 경제동맹이 이미 끊어졌고 우리가 거지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오늘 교수님의 경고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예, 그냥 통일에만 그냥 그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가다 보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한 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꾸 저 자식한테도 얘기를 하고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자꾸 해야 돼요. 숙골이라고 얘기를 해도 뭐 욕을 먹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요, 진짜. 아우, 저는 오늘 교수님에게 이제 그 경제 이야기,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이 이 한미동맹이 깨지면서 사실상 이제 깨져가고 있는데 경제동맹은 이미 깨졌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아이, 그래도 뭐 아직까지 무역도 하고 있고 FTA도 이번에 새로 체결했지 않냐. 그래서 뭐 우리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관세 유예도 좀 해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그냥 FTA는 우리는 엄청나게 손해를 받고. 그렇죠.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철강 부분은 뭐 그냥 작살이 났고. 자동차도 거의 작살이 났고. 전 자동차, 반도체까지도 뭐, 이제 반도체는 뭐, 아직까지 호황이니까 했지만, 현대 자동차는 이제는 뭐, 현대자동차 거의 골마서 팔려가지고 지금 협력업체들 뭐 부도 계속 나고 있잖아요. 진짜 큰일이에요. 이 자동차는 워낙 부품업체들이 많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자동차가 만약에 조선처럼 저런 상황이 된다면 와 정말 곡소리 나는 거죠. 곡소리 나는. 곡소리 나는 거죠. 온통 실업자 뭐 글쎄요. 한 1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나오는 실업자. 진짜 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방송하면서 좀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 되겠지만 뭐 우울하지만 요즘 밖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 물어보면 자동차 바꾸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니 뭐 잘 나가는데 뭐 경기도 어려운데 그냥 타고 그럼 내수도 좀 많이 얼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수가 얼었다는 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아예 큰 차 타봐야 뭐 힘든데 뭐 소형차 그냥 당당하게 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요. 미국은 또 미국대로 좀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산차보다는 막 유럽차나 아니면은 미국산 그 픽업 트럭 큰 거 이런 거 사고 있지 않습니까? 뭐 픽업 트럭 우리나라가 또 그래서 수출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막혔고. 지금 미국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출이. 예. 그러니까 경제를 제대로 하려면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또 동남아시아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한국인들이 지금 완전히 과거에 사로잡혔어요. 네. 저는 진짜 사로잡혔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식민지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일본 놈들 때문에 말이지, 뭐, 위안부하고, 위안부 글쎄 문제가 있었지. 그렇죠. 좀 털고 가자고, 이제 좀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본하고 저렇게 적이 돼가지고, CPTPP도 못 들어가고 말이지. 남들은 다 거기에 이렇게 경제 동맹으로, 반중 경제 동맹으로 이렇게 지금 손을 잡고 가고 있는 판인데, 거기도 못 들어가고. 또, 미국, 일본, 호주가 또 손잡고, 못 사는 나라들,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과 관계를 쭉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못 들어가고. 이건 뭐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맨날 일본만 저주하고, 일본 저주하다가 북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끝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끝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일본 저주에서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아우, 참나. 일본과도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또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잡아가고, 참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을 편을 들어봐야 중국이 너 우리 편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 없잖아요, 걔네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일본이 적이에요. 그 일본이 적인 나라는 한국, 북한, 중국이에요. 이게 일본이 적이야. 일본이 적이죠.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게도 생겼죠. 이거 다 식민지를 했거나 침략을 했거나 그러니까. 그런데 지나갔잖아. 이제 좀 잊자고요, 좀. 이제 좀 털고 가자고. 그렇게 따지면 조선은 중국의 속국 아니었어요? 속국이죠. 완전히 속국이잖아요.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봤죠. 500년 동안. 그러니까 500년만 봤어요. 옛날에 그 수나라가 말이지 고구려 치고 당나라가 못 치고. 그렇죠. 그거는 또 왜 얘기를 안 해? 그렇죠. 끌려간 우리 여성들이 몇 명이며 이 땅에서 죽어가는. 그러니까 환양녀라고 하는 것 환양녀. 참.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피해는 중국의 속국이 돼 있었던 이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피가. 중국한테는 왜 이렇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국한테는 큰 소리 치면서. 훨씬 센 미국한테는.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 종북 좌파들이 들어오고 또 이들이 권력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거의 흔들흔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한국이 망국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 망국의 길로. 망국의 길로 들어섰는데 조금 망하고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정말. 하나도 안 망할 수는 없는 거고 이미 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망하고 좀 털자. 이제. 근데 그게 조금 망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는 길이. 그냥 온통 많이 망하고 빠질 것 같습니다. 완전히 빈털털이 될까요? 교수님한테 전 여쭤보고 싶어요. 거의 빈털털이 되겠지 않습니까? 저는 그나마 그리스 정도 망하고 털고 나왔으면 좋겠어. 베네수엘라까지 안 가고. 근데 베네수엘라까지 갈 수도 있어요. 우리 국민성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국민처럼 주세요, 고마워요 이러고 있으니.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랬는데 그래도 그리스는 그나마 문명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그렇죠. 문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리스가요 한때 잘 나갈 때 2008년 9년 그 무렵에 1인당 국민소득이 34,000불인가 그랬어요. 지금 18,000불 정도로 떨어졌어요. 한국이 이제 지금 최고 정점에 온 거예요. 29,000불, 30,000불 요 정도까지 왔어. 요게 계속 가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수준 정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신 번쩍 차리고 지금부터 과거에 했던 일을 대호각성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중국이고 뭐고 북한이고 뭐 털고, 이제 우리 잘 살자라고 가면 아마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뭐 요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정체된다. 그 정도 수준.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가면 조만간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사태 갈 거다. 예. 그런데 거기서 정부가 긴축도 하고 뭐 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환위기 때 뭘 했듯이 좀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하면 그리스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거기서 또 김정은 부르짖고 우리가 사회주의를 덜 해가지고 이러는 거야, 뭐 자본주의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계속 가면 베네수엘라처럼 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로 가겠네요. 하는 거 보면. 갈까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래도 한국인의 양식을 좀 믿고 싶어요. 저도 믿고 싶은데. 한국인의 이 두뇌를 좀 믿고 싶은데. 지지율이 60%입니다. 네. 지지율이 60%. 우리 이제 좀 조만간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통 뒤져서 먹을 날이 조만간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보트 타고 나가고. 탈출하고. 벌써 나가고 있어요. 네. 기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벌써 나가고 있고. 다 불러내잖아요. 네. 뭐 중국에서 불러내고. 그렇죠. 중국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뭐 미국이든 뭐 다른 나라로 가겠죠. 일본으로 가고 요즘에 똑똑한 젊은 친구들 일본 가는 친구들 많더군요. 보니까. 일본, 뭐 또 중국 간 사람, 또 실리콘밸리로 떠난 사람. 진짜 똑똑한 친구들은 실리콘밸리로 가요. 거긴 영주권 가진 친구들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글이니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데 그 위에 진짜 하이테크 테크니션들 시장은 진짜 국제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왔다가 마이크로소프트도 갔다가 구글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잘난 친구들은. 진짜 잘난 친구들은 벌써 떠났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아이고 홍위병 되고 이제 이러는 거지. 이제. 그렇죠. 밖에서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그냥 겉만 핥았던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갖고 아는 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오전 방송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할 예정인데 매주 월요일 아니면 또 교수님 바쁘시면 이렇게 시간 바꿔가면서 하겠지만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 겸. 정리요. 한국이 정말 걱정이 돼서 우리나라가 정말 걱정이 돼서요. 망국의 길로 들어섰어요. 근데 이걸 지금 와서 뭐 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조금만 망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쫄딱 망한 것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망했으면 좋겠어서. 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은퇴를 했으니 뭐 그렇다 치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해요. 젊은 분들이 북한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북한에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먹을 거는 진짜 국제사회에 있다고요. 국제사회에 있고 중국에도 그렇게 먹을 게 없어요. 좋은 일자리는 진짜 서방의 자유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나라의 이 경제 현실, 또 미래에 대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 바른 사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